이번 시간은 173페이지 급수설비에서 14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저걸 구하는 문제죠. 축동력 중에 동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축동력 부분. 그래서 축동력은 구하는 것이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동력 구하라. 물의 단위 중량마다 1000에다가 양수량을 곱하면, 양수량은 항상 단위가 메다 삼성 퍼 민입니다. 분당 몇 입방메다야. 여기에다가 전양정을 곱해서 전양정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동력이 한 힘으로 나눠주면 돼. 마력일 때는 자, 마력 개념으로 환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1kW가 102kg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세컨 초당 102kg. 근데 위에가 단위가 푼이에요. 그럼 곱하기 60을 하면 6120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계 6120은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마력은 75kg거든. 75kg. 75 곱하기 60 하면 4500이고요. 이제 상수가 그래서 6120 곱하기 효율 1을 곱해서 나눠주면 돼요. 그 마력일 때는 얼마로? 4500으로만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내지 이걸 장난쳐서 내는 거예요. 안 주어지고 구하셔야 된다. 대입할 때. 그것만 명심하면 돼요. 근데 현재 여기는 고가수조에 뭐라고 했습니까? 매시 32방메다 물을 보낸다고 했죠. 그래서 높이 30m 고가수조고 양정을 별도로 안 줘. 양정도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1000에다가 1000. 그럼 양수량이 메다 삼성 퍼민인데 현재 보시면 자 시간당이죠. 매시라 했겠죠. 매시 32방메다니까 푼으로 나눠야죠. 그러면 30 나누기 얼마? 60을 하셔야지. 이게 단위를 요걸로 환산하기 위해서. 맞죠? 시간을 뭐로 환산하기 위해서? 푼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전양정을 구하시면 되죠. 높이 30m 고가수조니까 토출 양정이 30m라는 거죠. 근데 거기 마찰 손실수도 6m 주어졌고, 흡입 양정이 얼마? 1m 주어졌죠. 그러면 여기로 흡입 양정 플러스 토출 양정이죠. 1m 플러스 30m 플러스 마찰 손실도 6m인 거죠. 37m 되겠죠. 계산해서 6120 곱하기 효율이 현재 몇 프로 주어졌습니까? 70%? 0.7을 곱해서 나누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이것만 명심하면 돼. 단위를 잘 봐요. 양수량하고 양정이 이렇게 주어지면 대입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 문제가 지금 매시 30이었기 때문에 분을 환산하기 위해서 60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양정을 따로따로 주시면 합하셔야 돼요. 양정을. 그 점을 조금 주의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그럼 마력이든 동력이든, 그럼 동력일 때는 6120이고 상수가, 마력일 때는 얼마? 4500이 가주시면 되는 게 4500. 그 점만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15번. 펌프에서 공동현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가장 유리한 것태가 나왔습니다.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자,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은 급수압력 각중에 높아지니까 이 물이 정발되면서 기포로 분리되는 현상이죠. 그러면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흡입량을 최대한 어떻게 낮추어 주시면 돼요. 자, 보통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은 흡입량정이 높으니까 압력이 커져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물의 온도가 높을 때 잘 생겨요. 물의 온도는 최대한 어떻게 낮춰주고, 펌프의 임펠러 회전 속도가 빠르면 생깁니다. 회전 속도 변화를 느리게 해주면 돼.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 보통 구경을 크게 주면 잘 안 생겨. 구경이 적을 때 잘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공부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시면 바닥 또는 벽에 간통 배관할 때 슬리브를 넣고 하는 것은 간의 교체가 어떻게 편리하게 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측면 기억을 해 놓으시고 4번 되겠네요. 자, 그리고 17번 문제 보시면 급수배관의 기구구조의 불비불량 결과 급수한 오수가 역출해서 음료수를 오염시키는 현상마다 크로스 커넥션 개념이 됩니다. 크로스 커넥션. 그 다음에 18번에 음료수 저수 탱크에서의 오염자 방지 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나왔습니다. 다른 목적의 배관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의 다량의 물이 저장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물의 저장이 많이 되면 오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질 오염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 누구라 해서 고가 수조 방식 아닙니까? 물탱크가 몇 개나 있어요? 2개나 있죠. 그 탱크가 커요, 적어요? 크죠? 그러다 보니까 수질 오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고가 수조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 탱크는 청소 등에 대비해서 2조 이상 나누어 주시고 유입구와 유출구는 무슨 방향? 대각선 방향을 설치해서 물의 정체에 따른 오염을 방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탱크 하부를 제한 5면의 보수 점검할 수 있는 스페이스를 확보하는 게, 스페이스는 공간이죠. 그래서 6면을 모두 무엇이다? 스페이스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얘는 6면 모두입니다. 밑에도 확보해야 돼. 밑에도 띄워야 돼요. 밑에도. 이 밑에도 띄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6면입니다. 6면 모두 스페이스 공간 확보해야 됩니다. 스페이스가 공간입니다. 스페이스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공간 확보는 6면 모두가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시면 급수배관 사용상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애가 나옵니다. 먼저 거기 보시면 1번에 옥상 탱크에서 급수배관이 있어서 하향 배관의 행주 주관과 각층의 행주관은 선하향 우배로 한다. 자, 옥상 탱크가 사실 무슨 방식이니? 옥상 탱크 방식이 고가수조 방식은 하향급수배관법을 쓰고 있죠. 하향급수배관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본적인 구배는 선하향구배가 맞지만 각층은 주의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당연히 뭘로 가야 된다? 선하향구배가 맞습니다. 선하향구배, 앞내린 구배로 해주는 게 맞아요. 물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앞내린 구배로 하지만 각층에서는 어떻게 한다? 선상향구배로 가요. 원래 이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그리는데 실제는 이렇게 배관이 되면 점검이 어려워요. 그래서 배관이 내려왔다 다시 올라갑니다. 사실 이렇게 올라가면서 공급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각층에 대한 이겁니다. 각층의 수평주가. 그래서 각층을 항상 좀 주의해 주면 돼. 각층의 이 수평주가는 얘는 선하향구배로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선상향구배로 가는 거예요. 얘는 선상향구배로 갑니다. 앞으로 올려주는 구배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공기가 정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배수 밸브를 열었을 때 물이 완전히 배제가 됩니다. 아니면 각 실내, 각 세대에서 물을 빼야 돼요. 세대에서. 그래서 기억을 해둘 것은, 자, 그래서 각층 수평 주간 이것은 선상향 아볼린 구배로 갖추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2번에
공기 빼기 밸브는 굴곡배관에 공기가 정체되기 쉬운 부분에 공기를 제거해서 물의 흐름을 원하게 해서 에어벤츠 밸브를, 이건 굴곡배관 항상 기억하시면 돼. 공기가 정체되기 쉬운 부분. 그리고 지수 밸브를 달아서 급수계통의 이제 국보적인 단수나 수량 수압 조절을 해주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배관의 수리 및 교체가 용이하다 적당히 지마다 프렌지온 직관이염을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직관이염. 그리고 5번에 음료용 급수관과 다른 용도의 배관 크로스 커넥션 교차 배관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시면 자, 급수 배관 설계 및 시공상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 태어났습니다. 바닥이나 벽을 간통 나오면 뭐다? 슬리브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배관계통의 수압시험 피복공사 한 후에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보통 배관공사 완료가 되면 배관공사 완료를 하면 수압시험이 먼저 진행을 하셔야 돼요. 수압시험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한다? 피복공사가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복공사 이렇게 진행돼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수압시험을 테스트를 어떻게 합니까? 수압시험 물 압력 가해가 직접 테스트해야죠. 물 새나 안 새나. 그런데 그거를 못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와서 공사하는데 와서 이 수압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야기를 하니까 수압시험이 뭔지도 모르던데요. 수압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공사를 했는데 언제? 참 지금 쉬는 시간이에요. 지금 인터넷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배관공사 완료 수압시험을 먼저 하고 피복공사를 합니다. 봐두시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자, 배관계통에는 지수 밸브를 달아서 급수계통의 수량 및 자, 이 수압 조정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급수배관의 최소 간격 얼마? 15mm예요. 근데 이제 급수배관이 나왔을 때 조금 주의할 것은 이거예요. 보통 최소 간격은 15로 하되 최소 간격은 15mm로 가주시면 돼요. 그런데 혹시나 나오면 이런 세정 밸브식 대변기가 나왔을 때 그때만 좀 주의하면 돼요. 이 세정 밸브식 대변기, 자, 세정 밸브식 대변기 있죠? 이때만 좀 주의하시면 돼. 세정 밸브식 대변기는 이때는 25mm 이상이 돼야 돼요. 이때 급수관은 25mm. 혹시 나오면 급수관은 이쪽으로 다룹니다. 이걸 좀 다룰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준비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1번 문제 보시면 다음 사항은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에가 나옵니다. 1번에 습격작용은 에어챔버를 설치함으로써 완화할 수가 있다 해서 맞죠? 그래서 이제 습격작용은 이제 주의할 것은 거기 1번에서 알아둘 건 에어챔버는 공기실이라고 합니다. 충격 흡수하는 공간을 두자는 거예요. 에어챔버는 자, 얘는 기구류 가까이에 설치해야 돼. 기구류 가까이. 결과적으로 이제 기구류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면 수전 위생기구 있죠? 수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 수전 위생기구입니다. 위생기구들. 물 나오는 것들이죠? 고주전. 아니면 저겁니다. 고가 수조가 됩니다. 자, 고가 수조는 쉽게 이거죠. 밑에서 양수 펌프로 펌핑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플로트 스위치에서 탁 닦일 수 있거든. 수위 조절을 하니까 자, 양수 펌프를 가동을 정지할까 하면 그 물이 안 올라오겠죠. 그랬을 때 그 주변에서도 생겨요. 그래서 요 주변에
뭘 설치한다? 기구류 가까이, 수전이나 고가를 가까이에 챔버를 설치해야 돼.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생긴 현상이 물 나오는 주변에서 물이 탁 닫히니까 흐름이 급정지되니까 어떻게? 탕탕 치는 현상이 습격작용, 워터에마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급수관의 강경 균등표에 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강균등표. 그래서 강균등표는 자 보통 어떻게 보는가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 혹시나 강균등표가 주어지면요, 여기 이렇게 배관이 많거든요. 이렇게가 막 엄청 많아요. 실제 강균등표 보면 이렇게 해서 막 여기 15mm, 20, 25, 뭐 32 해가 쭉 써놨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도 강경이 써 있어요. 여기 뭐 25, 뭐 32, 뭐 40, 뭐 50 막 써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강균등표에서 구하는 것은 이제 주관을 구하고 이럴 때 있죠. 가지배관 기구수 알고 뭐 가지배관 할 때 주관이 얼마 되냐 이렇게 구할 때 있거든. 그러면요, 원래 주어진 강경을 봐요. 22든 25든 봐가지고요, 이렇게 거기 강경 횟수에 대한 걸 쭉 밑으로 읽습니다. 밑으로 읽는데 정확히 여기 딱 떨어지는 개수가 안 나와.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수치가 막 있거든.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3.6이다 뭐 여기 5점 뭐 얼마다 4다 뭐 7점 얼마다 막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고 25였는데 주어지면 쭉 나오죠. 나와가지고 여기 해당되는 개수가 정확히 안 떨어져. 그러면 여기 소점이 여기 걸린다 이러면요, 요 사이에 걸리면 가까운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큰 쪽으로 이동하면 돼. 항상 큰 쪽. 가까운 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큰 쪽으로 이동해서 옆을 읽어버리면 돼. 옆에. 그럼 이게 강균등표에서 구하는 거예요. 강균등표에서. 주관 이런 걸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럼 몇 개짜리에 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구수가 있을 때 15mm 또는 20mm 간을 갖는 기구가 몇 개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주관을 구하세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거든. 강균등표에서 구하면. 그럼 이 표를 주어져야 돼. 표 주어지면 항상 기억하세요. 표 주어지면 어떻게 하라? 그 간을 해가 가가지고요, 중간 사이에 들어오면 큰 쪽으로 이동해야 돼. 제발 가까운 쪽으로 이동하면 안 되고 무슨 쪽? 큰 방향, 큰 쪽으로 이동해서 옆으로 읽어버리면 돼. 자, 혹시나 해서. 시험에 자꾸 강균등표에서 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지문을 자꾸 써. 실제로 낼까봐. 내도 별로 어려워하지 말아요. 나중에 연습 한번 할게요. 강균등표 연습 한 번은 할게. 한 번 해보고 가야지 그래도. 혹시나 해서. 실전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 봐두시고, 그 다음에 3번 기구에서 수조의 수직 높이가 20m일 때 중력에서 기울이 받는 수압은 얼마다? 자, 메다 주어지면 어떻게 알았겠어요? 메다 주어지면, 수도 주어지면 곱하기 0.01 해주면 되죠? 0.2 메가파스칼. 작년에 이제 25m 가지고 한번 언급했어요. 25m 가지고. 25m 가지고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건축물의 옥상층에 저수조를 설치해서 급수하는 것은 고가 수조 방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5번에 위생기구의 동시 사용률은, 자, 기구수가 많을수록 커지는 게 아니고 적어집니다. 그럼 보통 기구수가 2개일 때까지는 2개가 되면요, 동시 사용률은 100%예요. 100%예요. 100%가 됩니다. 100%. 그런데 이제 기구수가 많아지죠? 그럼 동시 사용률은 떨어져요. 그러면 보통 3개 있다. 3개가 되면 80%예요. 동시 사용률이.
동시 사용할 확률입니다. 80%. 그리고 5개가 되면 70%가 돼버려. 70%가 됩니다. 70%. 그래서 기구수가 많아지면 자꾸 동시 사용률 어떻게?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잖아. 많으면요, 내가 가서 사용할 확률이 높아지잖아. 근데 저거는 예외예요. 휴게소 화장실은 예외예요. 왜? 인간들이 한꺼번에 갖다 셀이 붙잖아. 휴게소 고속버스 들어오면 차량이 됩니까? 한 모에 갖다 불어가지고 어디는 막 줄 서 있어야 돼요. 여성 화장실은 줄 서 있어야 되잖아. 남성 화장실은 줄 설 필요가 없게 소변기가 막 서 있고 대변기도 있고 많아요. 개수가 엄청 많거든. 맞아? 여성 화장실은 줄 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겁니다. 그거는 예외입니다. 근데 일반 건축물은 거의 동시 사용률이 있잖아요. 그게 맞아 떨어져 갑니다. 기구수가 많으면 놓을 확률이 많죠. 맞죠? 들어가면 볼일 보고 나올 수 있잖아. 근데 기구수가 적으면요, 기다려야 돼. 100%입니다. 그래 보시면 돼. 2개까지는 100%를 보고, 이제 많아지면 많을수록 동시 사용률은 떨어진다. 동시 사용할 확률은.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위생기구 연결되는 급수관의 직경으로 옳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면기는 15mm 해주면 되죠. 그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변기 하이탱크나 로탱크 이런 건 다 15mm 내주면 돼요. 근데 세정밸브식 대변기는 몇 mm 이상이 돼야 된다? 25mm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간격 나오면 세정밸브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5번에 보시면 급수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거 나왔습니다. 주택용 급수배관의 내 유속은 얼마로 하락했어요? 자, 여러분들 급수든 급탕이든 몇 메다 이하로 한다? 2m 세크초당 이하로 해야 돼요. 워터해마 습격작용을 방지해서 유속의 흐름은 최대한 느리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지하층 저수조에서 옥상층 고가수 양수할 때 펌프의 실향정이 제로이다 해서 OX, X. 자, 우리가 이거죠. 제로가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지하 저수에서 고가 수조까지 제로메다로 설계할 수가 없죠. 맞아요? 3차원 세계에서는 제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몰라, 4차원 세계 안 가봐서 모르겠지. 그것도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고, 일단은 지구상에는 불가능하죠. 사실 이겁니다. 지하 저수조에서 고가수조 높이만큼이 뭐다? 실향정 되겠죠? 흡입량정 플러스 맞죠? 토출량이겠죠? 이거는 2개까지 더한 게 됩니다. 양정 한번 내라 했더니 지문 요거밖에 안 냈어, 지금까지. 그래서 양정은 공부해 두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양정은 흡입량정이 있고 무슨 양정이 있다? 토출량정. 이거 19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19회 때 기출문제인데,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자, 펌프가 있을 때, 이렇게 펌핑에 올려야 될 겁니다. 수위가 있을 때, 이게 흡입관이잖아요. 흡입관입니다. 흡입관에서 이 토출관이 있겠죠? 토출관이 있을 때. 그래서 펌프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뽑아 올리는 게 무슨 양정? 흡입양정이 얘가. 이것이 흡입양정이고, 여기에서 여기가 내뱉는 게 무슨 양정? 토출이에요. 토출양정인데, 이때, 이까지 높이가 실향정이에요. 실향정이 제로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이거는, 자, 이겁니다. 얘는 제로로 만들 수 있어요. 흡입양정은. 흡입양정은 제로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펌프를 위에서 안 뽑으려고 옆에서 빼내면 돼요. 수조 옆에서 빼내면 제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흡입양정. 그래서
그런데 실향정을 제로로 만들 수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실향정을 제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흡입량정을 제로에 가깝게 할 수는 있지만 실향정 토출량정을 제로로 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봐두시고, 그리고 여기다 마찰 손실수도까지 고려해 주면 뭐다? 전 양정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정은 시험에 한번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안 냈어요. 그리고 특히 공동현상을 방지해서 흡입양정을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흡입양정은 제로에 가까울수록 낮을수록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을 방지하기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3번에 배관, 구성이 동일할 경우 배관 내의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뭐다? 캐비테이션, 공동화 현상이 있죠?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냥 한글로 알아두시면 돼. 공동현상 이렇게. 한 번은 캐비테이션으로 냈다가 한 번은 공동현상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공동현상으로 아마 낼 겁니다. 지문 나오면, 종합문제 나오면. 그래서 이때 캐비테이션으로 나오고 영어로 나와야 되거든. 이게 한글로 한 번 냈다가 영어로 한 번 냈다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의 온도가 낮을수록 어떻게? 공동현상은 줄일수록 높을수록 캐비테이션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배관은요, 굴곡 배관 하면 더 잘생겨. 될 수 있으면 무슨 배관? 직선 배관 처리해주고, 기본이 이게.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실 게, 물의 온도는 최대한 낮춰주고, 흡입량을 최대한 어떻게? 낮춰줘야 돼. 제로에 가깝게. 그리고 회전 속도는 어떻게? 빨라만 생겨. 느리게 해야 돼. 그래서 보통 저거잖아요. 배들이 빨리 가려고 하니까 소음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프로펠러 빨리 돌려야 돼? 빨리 안 돌려야 돼? 탁 돌려야지 갈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고가수조 방식은 압력수조의 수압 변동이 심하다. 이렇게 압력 가지고 다룬 거예요. 누가 일정하다? 고가수조 일정, 압력수조가 수압이 변동이 심해졌죠? 그리고 수도 직결방 해당 주택이 정전되었을 때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게 급수 가지고 다룬 거예요. 그러면 급수가 정전시 안 되는 거는 뭐가 불가능하다? 정전, 펌프 가동돼야 되는 거죠. 그럼 정전시 안 되는 것은 누구누구? 부스 방식하고 있죠? 펌프 직송 방식하고 압력 탱크라겠죠? 얘들이 정전시 안 되고요. 근데 수도 직결은 단수시 공급이 안 된다 했죠? 정전시는 공급이 될 수 있죠. 이런 측면까지 다룬 겁니다. 그럼 종합 문제를 최근에 자꾸 만들고 있어요. 그럼 계속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여기저기 하나씩 빼는 거예요, 지문. 그런데 아직도 수압시험도 언급이 됐고요. 배관 구배만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배관 구배. 경사 두는 거 있죠? 우리 시험에 아직 경사는 시험에 안 다뤘습니다. 구배적인 측면은. 그래서 봐두고, 그 다음에 24번 문제 보시면 급수설비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거 있죠? 폭기법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폭기법은 철성분 제거나 물속에 용해되어 있는 암모니아나 이런 유해가스 발산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2번에 먹는 물의 수질균에서 경도는 얼마? 1000이 기준이고 수돗물일 때 얼마? 300. 먹는 해양식물은 1200입니다. 그리고 2번에 주택 사무소 건물은 자병수 비율이 높다 했죠. 병원이나 호텔은 음용수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은 뭘 갖다 구할 때 쓴다 했어요? 고가수조 방식에서 뭐 할 때 사용한다? 고가수조 방식에서 양수 펌프의 양수량 결정에서 한다겠죠? 양수 펌프의 양수량 결정할 때 사용되는 게 이것이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이고 여기에서는 뭐다?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 가지고 급수인이 간격이나 급수 탱크의 용량 있죠? 이런 것은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기구의 기능 유지나 사용상 지향 등을 고려해서 적정 급수압이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5번 이게 19회 때 나왔던 거예요. 19회. 먹는 물의 수질 기준 및 검사동 등
관한 규칙상 음료수 중 수돗물 수질기, 수돗물인 전제 조건을 주어진 거예요. 문제에다가. 뭐라고 주었다? 수, 돈, 물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1번이 수돗물이 아니면 틀린 문장이 아니죠. 맞죠? 수돗물이나 물이 안 주어지면 틀린 게 아닙니다. 문제에 수돗물이 주어졌어.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 되냐? 300이죠? 300이 되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수돗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돗물이란 조건이 빠지면 어떻게?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험을 낸 겁니다. 자, 그리고 26번 보시면 지하 저수조의 물의 양수 능력이 1200리터 퍼민이고 펌프로 높이가 63m 전 양정해놨죠. 그래서 고가수를 양수한다. 펌프의 효율이 60%, 2% 충마력 해놨죠. 여유를 이런 거 고려하지 않는다. 여유를 주시면 나중에 곱해주면 되는 거. 저 할증하고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보시면 이겁니다. 그러면 물의 그러면 단위가 뭐다? 최적이라 했죠? 최적 맞죠? 그러면 1000 곱하기 양수량이 뭐다? 1.2가 들어가야 되겠죠? 1.2 맞죠? 1.2가 들어가 주시고 리터 퍼 민이니까 1200리터를 최저로 원점 1.2 입방메다가 되죠? 그래서 1.2를 대입하고 양정이 뭐다? 63m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축 마력이니까 얼마? 4500 곱하기 효율이 60%니까 0.6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것만 주의하면 되죠? 단위 설정할 때 맞죠? 이거. 축 동력이면 여기 6120이 옵니다. 마력일 때 얼마? 4500이 수치가 오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주의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7번은 다음 중 상수도 구성수는 치도정 송배급이라고 했어요. 치도정 송배급. 그 다음에 180페이지 보시면 급탕설비. 자, 급탕설비는 문제가 뭐 하나에서 두 문제인데 두 문제가 나오면 하나는 계산 문제입니다. 근데 최근 흐름이 19회 20회 때 계속 계산 문제가 한 문제씩 나왔어요. 19회 20회 계산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면 급탕설비는 낼 거 거의 냈어요. 개별적으로 낼 게 별로 없어요. 자, 올해 잘하면 개별적으로 낼 건 적어요. 개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올해는 배관의 신축위험세입니다. 배관의 신축위험세 빼고는 개별적으로 낼 게 없다. 그러면 거의 이론 문제는 종합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합 문제니까 골고루 해놔야 돼. 한 곳만 집중적으로 해놓으면 큰일 나요. 땡이야. 여기저기 한 줄씩 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죠. 시험은 절대 쉬워지는 경우는 잘 없다. 난이도가 높아지면 높아지지 지금까지 쉬워진 난이도가 아니에요. 범위도 자꾸 늘어나세요. 옛날이 좋았어요. 8회 이전이 좋았어요. 그때는 시험 범위가 안 넓었거든. 자꾸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9회 때 들어가고 11회 때 들어가고 자꾸 추가로 더 많이 들어갔어요. 요새는 오만 걸 다 내잖아. 요새는 오만 걸 다 출제하고 있습니다. 요새 시사성도 많이 냅니다. 그래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에 급탕설비의 설명 옳지 않는 거 되었어요. 순간 온수기에 대해서 다루겠죠. 순간 온수기를 적시 탕비라고 하죠. 배관의 일부분을 직접 데워서 쓰는 거죠. 순간 온수기, 적시 탕비기. 자, 배관의 일부분을 가스나 전기로 직접 데워서 자, 뜨거운 물을 공급하죠. 열은 가스나 전기가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순간 온수기 하면 기억하실 것이 이겁니다. 얘는 온도가 배관 일부분을 대서 그 물을 써야지 어떻게 가스가 공급돼서 되옵니다. 거의
순간온수에 거의 가스가 많죠, 대부분. 맞죠? 도시가스 거의 다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자, 저 초난 이상 거의 도시가스 공급되고 있죠. 우리 집에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시는 분하고 손 들어보세요. 혹시 주택지 중에서는 잘 안 들어온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단독주택 단지 이런 데 되면. 또기 어디입니까? 조금 뭐 개발이 잘 안 이루어진 동네들 있죠. 참 나중에 이겁니다. 도심이 아주 피폐해지가 아니고 도심이 있잖아요. 굉장히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는 도심 재개발을 시행을 할 거예요. 누군가는. 맞아요? 누군가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미국에 있죠. 미국에 옛날에 그 할렘가 어디였었죠? 빈민가? 무슨 동네였었죠? 그거 가면 막 죽을까 겁을 내고 이런 동네 있었잖아요. 맞죠? 거기를 갖다가 뉴욕에 시장이 있죠? 개발을 해가 지금 집값이 엄청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2002년 이전에만, 우리 월드컵 이전에만 샀으면요. 지금 몇 년도입니까? 지금 현재? 지금 2018년이죠? 거기 집값이 100배 이상 올라갔잖아요. 미국에서. 맞죠? 그것도 최고로. 그래서 이겁니다. 그럼 어디, 대도시 있죠? 대도시 개발을 안 하는 있죠? 중심, 그런 데는 누군가는 개발을 합니다. 맞죠? 정치인들이 누군가는 합니다. 누군가는 나타나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데는 뭐 하다가 갔죠? 순간온수기에다가는 그래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간온수기 즉시탕비기죠. 즉시탕비는 배관 일부분을 직접 데워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요새 거의 다 가스를 사용하고 있죠. 웬만한 도시에서는 웬만한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죠. 안 좋은 동네 이야기하다가 갔구나. 맞아요. 그래서 이 도시가스로 공급하다 보니까 가스로 데우다 보니까 물을 사용해야지 가스 공급에가 데우는 겁니다. 그럼 물을 사용하는 가스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 온수기는 온도가 60에서 몇 도? 70도씨 온수만 공급하죠. 이거 가지고 한번 낸 거야. 비등점 해가지고 한번 낸 거야. 그리고 얘는 명심할 것은 순간 온수기적인 측면 보고, 그 다음에 얘는 가스 공급원리 기억하라겠죠? 가스 공급원리는 벤츄리간의 원리에서 공급을 합니다. 벤츄리간 원리에서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점화장치 역할마다 파일럿 프레임이 그 역할을 한다겠죠? 점화장치 역할하고. 근데 얘는 알아둘 것이 순간 온수기는 처음에는 무조건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앞에 누가 쓰지 않는 이상 찬물이 나와. 데워야 돼. 미용실에 이거 머리 감겨주는 게 이거예요. 이발소. 처음에 뜨거운 물 될 때까지 막 물 틀어놓고 있는 이유가 그거죠? 물을 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측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그래서 팽창 탱크 이런 거 설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팽창관. 왜냐하면 가열을 할 때 물을 써야지만 가열을 하는 거야. 닫으면 가열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물 사용 안 하면 가열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물의 팽창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수전으로. 그렇기 때문에 팽창 탱크나 팽창관을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탕형 탕비기는 자 이거죠. 물을 저장하는 탕비기, 물을 가열하는 장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뭐다? 저탕조, 온수를 저장하는 탱크 역할까지 동시에 한다고 해서 뭐다? 저탕형 탕비기라 해요. 그럼 저탕조에서도 물들도 데움과 동시에 뭐다? 저탕조용 걸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 온도 조절기 뭐가 필요하다? 서머스탯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스팀 사일렌서는 뭐다? 기수 혼합식의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였죠. 스팀 사일렌서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스팀 사일렌서는 이거는
기수 혼합식 탕비기에서 기수 혼합식 탕비기에서 소음을 뭐다? 줄여주는 장치고,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고, 여기서는 뭐다? 서모스탯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3번에 중앙식 급탕에서 간접 가열식은 저탕존에 가열 코일을 설치해서 이 코일에 전기나 고온수를 넣어서 데우는 방식이 간접 가열식이죠. 그래서 대규모 건축물은 뭘 쓰고 있다? 이 간접 가열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열식은 연료효율 면에서는 경제적입니다. 그런데 보일러 내면에 스케일이 생겨서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리고 단간식 급탕 배관에서 순환식 급탕 배관에 비해서 시설비가 어떻게? 비쌀 수밖에 없죠. 그리고 순환식을 무슨 식이라 했습니까? 복간식이라 했죠. 그러면 이 복간식은 항상 기억하세요. 역한수 방식은 아무 데서나 나오면 안 돼요. 복간식 또는 역한수 배관 방식이죠. 리버스 히터 방식은 뜨거운 물을 관련돼서 급탕이나 난방 쪽에만 나와야 돼요. 급수 쪽에서 복간식 또는 역한수, 리버스 히터 나오면 안 돼요. 또 막 이렇게 하면 또 혼돈이 와요. 대규모 건축물에서. 자, 맞아요. 급수의 유량을 균등히 분배하게 해서 역한수 배관 방식을 채택함이 바람직하더라면요.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유량 균등히 분배된다는 거, 이것 때문에 안 찍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명심하세요. 역한수, 리버스 히터 방식 있죠. 이건 급탕하고 난방이 있는 거예요. 급수 쪽에서 내면 또 오케이라고 갑니다. 예, 유량을 균등히 분배한다는 것도 시설비 비싸진다는 거, 배관 길어진다는 거, 이것만 기억해가지고요. 아, 맞아. 유량을 균등히 분배, 맞았어.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그거는 조금 주의해서 접근해 주시고. 복간식은 급탕하고 난방 쪽에만 있는 거예요. 역한수 배관 방식은. 자, 그리고 그 정면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저탕형 탕비기 하면 이게 기억나야 돼요. 얘는 열손실이 어떻게 크다? 열손실이 큽니다. 그리고 저탕조에서 데우는 방식은 뭐다? 서모스탯이 필요한 거예요. 19회 때 이제 장치 냈으니까 간편한 문제를 냈기 때문에 20회 때는 못 내는 거야. 20회 때 무조건 종합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러면 올해 개별적으로 나온 미리 이야기해서 배관의 신축이 염세 가지고 낼 거예요. 올해는 배관의 신축이 염세, 이런 신축 팽창이나 팽창 흡수한 이런 거 관련돼서 낼 겁니다. 올해는. 이렇게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2번에, 자, 급탕설비인 저탕땡 온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 설치한 것은 뭐다? 서머셋. 이게 19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 1번에 버킷 트랩 나오죠? 자, 버킷 트랩 얘는 뭐예요? 스팀 트랩이죠? 그 밑에 버킷 트랩이나 플로트 1번하고 5번이 자, 스팀 트랩, 전기 트랩이잖아요. 그 버킷 트랩하고 플로트 트랩 나오죠? 플로트 트랩이 있는데 이것 둘 다 원리는 이거예요. 응축수의 부력을 이용하는 원리예요. 응축수의 부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부력을 이용한 것은 기계식 트랩입니다. 이용한 기계식 트랩이에요. 메카니컬 트랩입니다. 그런데 버킷 트랩은 어디 쓰는가 하면 저런 데 씁니다. 뭐 간말 전기 나면 간말 쪽의 트랩이라든지 간말 트랩이나 아니면 전기 탕비기나 이런 전기 이런 세탁기 쪽에 쓰는 트랩들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플로트 트랩은 응축수를 다량 사용하는 저런데 열교환기 쪽에 사용하는데 사용된 게 플로트 트랩이고요.
혹시나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2번에 나오는 뭐가 있습니까? 자, 2번에 써머스해놓고 4번에 3번, 4번이 신축이염세잖아요. 신축이염세. 그래서, 이거 그냥 쓴 거 아니에요. 문제도 내면서요. 다음 시험을 내포한 거예요, 이 문제는. 이거 잘 냈어. 지문 쓰는 것도 그냥 쓴 거 아니에요. 이때 문제 낸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 낸 게, 아니면 막 쓰거든. 생각 없이 막 지문을 쓰는데, 여기서 지문은 의미 있는 지문을 쓴 거야. 앞으로 이걸 내겠다는 게, 전기 트랩이 옛날 17회 때 한번 나올 때가 됐다고 했는데, 그때 냈거든. 다시 전기 트랩이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전기 트랩이. 그래서 공부를 좀 해 두셔야 돼요. 특히 이 두 개 기억하세요. 버킷트라고 플로트 트랩이 무슨 트랩이다? 기계식 트랩입니다. 기계식 트랩으로서 응축수의 부력을 이용한 트랩입니다. 어디에 사용하는가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신축이염새가 볼 조인트하고 스위블 조인트가 나오죠. 그럼 이 중에서 가능성 더 높은 거는 스위블 조인트입니다. 스위블 이염새. 스위블 이염새가 뭐라 했지? 2개 이상 엘보를 이용해서 신축을 흡수하는 것을 뭐다? 스위블 조인트. 자, 알았겠죠? 스위블 이염이라고 합니다. 이염새. 그래서 얘는 어디에 쓴다 했습니까? 스위블 조인트가? 자, 방열기 주입배관 있죠? 방열기 주입배관의 신축이염새로 사용해요. 그럼 저압배관이다, 고압배관이다? 저압배관 쪽에서는 신축이염새입니다. 그거 공부해 놓으세요. 그리고 신축이염새 설치 간격, 강간일 때는 몇 메다? 30m. 동간일 때는 20m마다 신축이염새 설치하면 됩니다. 잘 봐요, 신축이염새는. 그럼 고압배관, 5개 고압배관 쪽에 사용하는 신축이염새는 뭐라 하세요? 루프형 이염 했죠? 루프형 신축 곡간 했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급탕배관 계통에서 총 손실 열량이 34.9kW/h이고 급탕 온도가 80도씨, 반탕 온도가 70도씨, 순환 수량을 리트 퍼 민으로 물었죠? 얼마인가? 물의 비율은 4.19, 4.2라고 거의 주어질 겁니다. 물의 비율은 주어지고 시험 냅니다. 그러면 순환 수량은, 자, 이렇게 계산, 원래 순환 수량 구하는 리트 퍼 아워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환산을 해줘야 돼. 리트 퍼 민으로 환산을 우리가 해주면 되는 게, 환산을 해주는데, 자,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면 손실 열량이 킬로줄로 주어지면 관계면 킬로와트로 주어지면 주의합시다. 그럼 34.9였습니까? 34.9 킬로와트잖아. 킬로와트로 주어졌기 때문에 킬로와트로 주어지면 곱하기 얼마? 3,600을 해줘야 돼요. 킬로줄로 환산하기 위해서 열량으로. 그러면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 가지고 나눠주잖아. 온도 차이로 나누기 위해서 비열의 단위가 킬로줄이잖아. 이게 우리 열량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3,600을 곱해주는 거야. 명심하지? 3,600. 자, 여기에서 봐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비열이 얼마? 4.19였죠? 34.9 곱하기 3,600에 나누기 비열 4.19, 4.15 거의 주어집니다. 온도 차이가 몇 도입니까? 80에서 10이네? 10도네. 그럼 여기 나온 거는요, 리터 퍼 아워가 되는 거야. 여기 계산해서 나온 건, 여기 나온 값은 리터 퍼 아워예요. 이게 나누기 얼마? 60을 해주면 돼.
그럼 리터 퍼민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만 주의하면 된다. 그러면 그래서 이 손실 열량에다가 곱하기 3,600을 하는 것은 뭘로 환산하기 위해서 킬로줄이죠. 열량으로 환산하기 3,600을 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25리터 퍼민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저는 50으로 했고 실제 시험에서 25리터가 답이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되고 4번 문제 보시면 순간 온수기를 이용해서 5도씨물 500리터를 가열해서 70도씨로 공급할 경우 나왔죠. 이때 순간 온수기 시간당 소요 동력을 구하십시오. 단 온수기 효율은 몇 프로? 90%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요 전력량 구하는 거요. 다음과 같이 구해 주시면 됩니다. 소요 전력량 구하는 문제는 순환수량 저식만 조금 주의하면 돼요. 저것만 주의하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면 돼요? 모르면요. 급탕량 곱하기 질량 곱하기 비열. 급탕 리터 퍼 아워야 돼요.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가 다 분자로 가는 거예요. 순환수량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전기가 아까 1kW가 얼마? 3,600이에요. 3,600 곱하기 효율 곱해서 나눠주면 돼. 간단하게 3,600은 킬로와트로 환산하겠습니다. 제가 시험 안 나올 때 농담을 한번 해놨더만 그리고 맨날 아닌 척 하고 이래. 내가 농담으로 시간이 1시간이 60분이고 1분이 60초죠. 바꾸면 3,600입니다. 이거 겁니까? 이랬더니 진짜 그걸로 써놓은 사람들이 있어. 공부를 좀 하지. 책에 3,600초로 나눈 데도 있어요. 뭘로 가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거 나눈 거 3,600은 뭐라 했어요? 1kW를 열량으로 환산한 겁니다. 열량으로. 자, 그래서, 보시면, 보면 이거죠? 급탕량이 얼마예요? 급탕량이 50리터죠? 물을 50리터 순간 50리터를 가열해서 50리터네? 50리터 곱하기 비열이 안 주어졌죠? 그냥 4.2로 떼십시다. 4.2 온도 차이가 몇 도씨? 6, 70에서 왜 글씨가 잘 안 보이구나. 5도에서 65네? 70 마이너스 5 그리고 3,600 효율이 90%죠? 0.9 곱해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나오면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저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 저거. 자, 올해 소요 전기량 혹시 내면 이건 안 냈거든. 한 번도. 소요 전기량 계산 내면요. 급탕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 하셔가지고 잠열로 나눠주라. 그리고 여기 효율은 곱할 필요 없었죠. 그러니까 자, 기수 혼합식 탕비의 효율이 몇 프로일까? 100%잖아요. 그래서 고려할 필요 없게 이걸 잠여는 건데 얼마나 게 2,257kJ라 했겠죠? 2,257. 이건 한 번도 안 냈어요. 혹시나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게. 그리고 뭐 가스 소비량 구하라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제가 그래서 이걸 많이 써요. 1kcal가 얼마 된다? 4.2 kJ 된다 겠죠? 작년에 이거 알아야 모르는 테스트를 한번 한 겁니다. 문제. 이제 수압도 알아둬야 돼. 그래서 나중에 수압 계산할 때 수압에서 압력 단위에서 1kg per 제곱센치 있죠. 이게 약 얼마 된다? 0.1 메가파스칼 된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 이런 거는 물을 수 있는 겁니다. 한산에서 안해야 뭐래야 테스트하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안 낼 것 같아. 통과. 그리고 6번 문제 보시면 급탕설비 있죠? 요거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